그래서 이제 28장의 4절부터 보면은 자하랑 자하가 있을 때 자기력이 발생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자하랑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하는 뭐냐면 전하의 운동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그게 뭐죠? 전류죠. 그리고 이 자하는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자석, 이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인 관점을 나눠서 전기력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모델이 되는 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하 하나에 가해지는 자기력, 그리고 전하 다발들이 뭐죠? 전류가 되겠죠. 얘네가 만드는 자기력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은 지금까지 봐왔던 거, 바베큐가 되겠죠. 바베큐.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게 이제 자기력이 전류, 길이, 자기장이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빌로 외우는 거죠. 사람 이름 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전하 하나들에 의해 자기력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봤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집단으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을 합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자기력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다 합쳐서 거시적인 관점의 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큰 힘에서 이걸 다 쪼개서 잘라버리면 작은 힘이 되겠죠. 여기 하나가. 그래서 빌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빌이 이렇게 있는데, 빌이 이제 고깃 덩어리에 비유를 하면은, 빌을 자르면은 바베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른 거를 빌을 이렇게 자르면은 바베큐가 되고, 바베큐를 다시 합치면은 빌이 되겠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전류소를 잡는데, 전류소를 이렇게 잡는다. 이게 전류소예요. 자기장, 전류소. DL 또는 DS. DL, DS. 도선. 그래서 B는
자기력은 작은 힘들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dl b. 그래서 전류는 어디를 자르던 간에 다 i잖아요. 그쵸? 전류 i. 그래서 인테그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dl b. 그래서 이게 외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dl 거기다가 i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게 dl 방향, 요게 지금 b 방향이죠. 그래서 l에서 b로 감아쥐는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방향은 이 방향.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적분은 크기랑 방향을 따로따로 계산하자. 그거를 다 고려하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외적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전류 I를 흐르는.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전류소로 잡았을 때 dl 이거를 성분 분석을 하는 거죠. 성분 분석. 그래서 이렇게 I dl 코사인 세타,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성분이 IDL이죠. IDL. 그거의 X 성분이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게 DL 사인 세타. 이 화살표가 뭐냐면 자기장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식을 보면은 사인 IDL 사인 세타잖아요. 외적이니까. 근데 외적이기 때문에 얘는 보면은 외적이기 때문에 자기력에 기여하지 않죠. 기여하지 않는 힘. 이거는 외적이니까 사인 세타 텀이 남아 있는 거죠. 자기력에 기여하는 힘. 전류소를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기장 방향 수직한 거죠. 자기장 방향이 수직한. 성분만 고려하자. 그러니까 마치 자기력을 계산할 때 이런 도선이 있을 때 마치 이런 도선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삐딱한 도선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을 빼와서
이런 도선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직선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빌 공식이죠. 빌 공식. I 이 공식이죠. 전류 I가 흐르고 길이가 2R, 크기만 일단 계산할게요. B, 방향은 I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감아주면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 뭐 X고 Y면 이거 뭐 Z 방향, 뭐 K 방향이라고 하네요. 뭐 X, Y, Z, I, J, K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곡선 부분. 곡선 부분은 자기력을, 미소 자기력을 다 더해서 구하는데, 전류 I는 나오고 dl 크로스 b를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치환해서 적분하는 거죠. 보면은 전류소가 이렇게 있고 이게 I, dl,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도 세타가 되죠. 그랬을 때 여기가 B 방향. 그랬을 때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니까 다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근데 아까는 무슨 방향이었죠? 나오는 방향이었죠. 여기 직선 부분에서 직선 부분은 여기고 곡선 부분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IDL, 그래서 호의 길이 R 세타잖아요. R D 세타. 여기가 R이고 D 세타면 호의 길이는 R D 세타. 그래서 미소 자기력 IDL B 크기만을 생각하면 D 사인 세타 했을 때 크기니까 DL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IR B D 세타 사인 세타 해서 여기 공식에 넣어주면은 F는 이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죠. 어떻게 적분하는 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적분해서 나가는 거죠. 세타가 변하면서. 그럼 세타가 0에서 이렇게 돌면 파이까지죠.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I, B, R 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세타만 남기면 I, B, R 파이 사인 세타, D 세타.
이거만 적분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도선이 있다고 쳐보면 이런 도선이 있잖아요. 아까 이거를 전류소를 분석을 했죠. 전류소를 분해. 전류소를 분해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분해하죠? X방향, Y방향으로 분해하면 이렇게 하나, X방향으로 하나, Y방향으로 하나, X방향,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만 고려하자. 마치 그거만 전기력을 계산할 때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만 떼서 계산하자.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에 뭐가 있죠? 얘랑 얘죠. 그래서 얘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마치 뭐랑 똑같냐? 이런 도선에 흐르는 전류 도선이 받는 자기력과 똑같다. 그래서 이거 문제 적용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전류소를 이렇게 짧게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한 성분, 얘의 수직한 성분, 수직한 성분, 수직한 성분이 있고 평행한 성분. 아, 반대구나. 반대죠? 반대. 그래서 파란색만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됐냐? 요런 게 하나 나오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직선 도선 받는 힘과 같은 힘을 받는다. 왜냐면 이유가 뭐다?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만 일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크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R 크로스 F 였죠? 그래서 R F 사인 세타,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죠? 방향은 외적 방향. 그래서 토크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소에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mg만큼 받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r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r이 이런 벡터라 방향을 했을 때, 그래서 r을 떼어다가 이렇게 그리고 mg 했을 때 여기 각도잖아요. 그래서 r 크로스 f니까 이게 f가 되는 거예요. 작용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rf 송 4개를 감아쥐면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r mg sin 세타. 세타가 90도니까 mg. 그래서 이거 28장의 5번의 5절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다시 보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다이폴 모먼트가 나오는데,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기장이 있을 때. 근데 전류가 이게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자기장이 이쪽이고, 그러면은 위로 힘을 받겠죠. 이게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이렇게 되게 돌아간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힘을 받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력을 이렇게 받는다. 얘는 반대로 이렇게 받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여기가 R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0이고 토크가 발생하죠. 대신에 알자 토크. 그래서 어떤 토크냐,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축의 중심, 회전 축의 중심이라 했을 때, 그러면 이거 R 뭐냐면 요거를 여기다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띄어서 여기다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R 크로스 F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거기다가 또 얘는 또 이 방향이죠. 이 방향에 R, 그리고 요렇게 FB.
R 크로스 F면 또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R 크로스 F B 사인 세타 더하기, 근데 여기 세타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FB가 되는 거니까 이게 엇각으로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FB 사인 세타, 얘도 세타죠. 더하면 B FB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FB가 뭐냐면은 빌이죠, 빌. 이거죠, 빌. 여기서 써주면 B I 크로스 B 사인 세타. 근데 이미 크기랑 방향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B I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L이 A니까 여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단면적이죠. 어떤 단면적? 여기 단면적이죠. 그래서 마치 다이폴 모먼트처럼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토크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학부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이폴 모먼트로 써주면 편하다. I A B B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이폴 모먼트라고 해주면 B의 사인 세타로 계산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솔직히 근데 5번 문제는 다이폴 모먼트로 안 풀어도 되는데 다이폴 모먼트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문제는 각자 읽어보고 이게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로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기준을 4번 핀에 4번 축에 해놓고 다이폴 모먼트를 안 쓰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각도를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축이 있는데 얘가 축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회전을 한다. 회전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힘이 있냐면 질량 중심을 가지고 mg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있냐면 자기장이 있을 때
연직 방향 자기장에 내어 놓여 있다. 이 방향인가? 그러면 그쵸? 그랬을 때 이 방향이니까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 된다. 왜냐면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헷갈려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력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제 힘을 분석을 할 건데, 이 축을 기준, 이 막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이게 여기를 이제 우리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mg 코사인 세타, 얘는 mg 사인 세타. 근데 얘는 토크의 힘을 기여를 안 하죠. 토크의 힘을 기여. 왜냐면은 RF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이면은 얘는 R이랑 여기 이게 R 방향이랑 이루는 각이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만큼, 또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얘도 기여를 안 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얘는 FB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다시 계산해주면 A니까 F가 빌 전류 A B, 전류 A B, 전류 A B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전체 토크 계산하면은 R, 그러니까 얘부터 할게요. 여기가 얼마죠? B죠. B I A B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세타 이게 90도죠. 1이 되는 거고. 근데 보면은 얘 무슨 방향이죠? R 방향, F 방향 하면은 나오는 방향이죠. 아니죠. 이게 F니까 요거니까 F 하면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빼기 2분의 B mg 요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90도. 얘는 어느 방향? R mg 사인이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 그래서 빼준 거예요. 원래 플러스라고도 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 건 아닌데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서 그래서 0이 된다 라고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음수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다. 그래서 BI A B 코사인 세타 B MG 사인 세타.
얘를 이렇게 텀 아래로 내려주면은 탄젠트 세타 되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IAB B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홀 효과. 홀 효과는 좀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게 뭐지? 그래서 홀 효과는 이제 노벨상 받은 그런 이론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물리 시험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거예요. 저가 시험 볼 때는 아마 홀 전압이 아니라 홀 자기장의 크기를 구했던 게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이론이냐면 어떤 도체에 어떤 금속 시료에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고 자기장을 가해주는 거예요. 어떤 두께 D를 가지는 시료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에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플러스 전화가 딱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찍히고, 그 다음 거 들어오면 딱 찍히고 찍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찍히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유도 되고,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다가 이렇게 다 차고 난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 상태에서 딱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에 전이차가 발생하겠죠. 전이차 발생하면은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길이가 D잖아요. 그쵸? 그래서 홀 전압이 이렇게 쓰죠. 아니다. 홀 전압. 근데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EDR 해가지고 전기장이 평행판에서 내부 전기장은 균이라니까 인테그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R은 여기서 D가 되겠죠. 그래서 ED. 그 다음에 속도 선택기. 다 차고 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고 나면 뭐가 되죠?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속도 선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들어왔을 때 바베큐를 받고 전기력을 받죠. QE.
그랬을 때 VB의 B는 홀전기장의 B, 자기장의 B가 되겠죠. 이거는 아까 전에 배웠던 거죠. 아까 전에 전류 I는 옛날에 26장인가 세븐이라고 배웠었죠. 이거를 다시 써주면 A 면적, 전하량, 속도, 유동속도, 개수, 밀도. 그래서 VD에 대해서 다시 써주면 전류 I는 면적, 전하량, 개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거 다시 써주면은 전기장은 여기서 전기장은 VT B죠. 그거를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넣어주면 VT B. 일단 크기만 볼게요. D는 두께가 되겠죠. 그랬을 때 홀 전압에다가 그럼 홀 전압 VD 대신에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VD 대신에 그러면 I P D.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좀 재밌는데 여기서 홀 전압이 전류 I에 BD NQA 해가지고 마치 뭐랑 비슷해요? V는 IR이랑 비슷하죠? 옴의 법칙. 그래서 엄성 저항이 아니라 홀 저항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 금속 시료의 저항을 알고 있고 두께를 알고 있고 또 개수, 밀도, 면적, 전하량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측정 장소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측정 장소의 자기장 또는 만약 전류 옛날부터 궁금해왔던 게 뭐냐면은 전류를 운반하는 게 과연 양성자인가 아니면 전자인가를 사람들이 궁금해왔거든요. 근데 만약 양성자라면 여기에 전위가 높게 찍히고 낮게 찍히고 반대로 음전하가 전류 운반자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찍히겠죠. 여기가 플러스가 찍히고. 그래서 이 홀 효과를 이용해서 결국엔 전류를 운반해주는 게 전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이 책에 있는 공식을 잘 보면은 홀 전기장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요. 홀 전기장을 구해라. 근데 이 홀 전기장은 그냥 유동 속도에 자기장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8번은 그냥 이거 책에 있는 공식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